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현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박준혁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에코프로가 백코프로를 넘어서 킹코프로라는 별명까지 나오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주들과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예, 한 줄 평은 간단하게 코스닥은 에코프로다. 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시장을 봤었을 때 에코프로를 제외한 2차 전지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은 대부분 다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수는 좋은데 지금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을 비교해 봤었을 때 상당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를 봤었을 때 좀 하락 종목이 한 1180 종목, 상승 종목이 340 종목, 이렇게 한 2배 넘게, 3배 가까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에코프로로 좀 자금이 몰린 이유, 전일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출시한다, 이런 호재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쇼커버링이 좀 들어온 거, 공매도에 의한 쇼키즈,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는 점이, 지금 에코프로의 상승을 좀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일반적으로 상승이 좀 나왔을 때는 2, 3% 정도야 호재에 의해서 이런 대형주들이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장중 15%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아마 공매도 세력들이 아마 좀 손절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이틀 정도 뒤에 알 수 있겠지만 아직 공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정리한 물량보다 아직 들고 있는 물량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하루 이틀 정도는 또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여전히 좀 상승 시세가 나올 수 있고, 이번 주 수요일 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이 좀 예상보다 안 좋더라도 일단 2차 전지 쪽은 에코프로는 여전히 좀 굳건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포스코 계열사도 좀 흐름이 좀 좋습니다. 이건 이따가 좀 말씀 좀 드리긴 할 텐데, 일단 차트 흐름으로 봤었을 때 오늘 좀 코스피 역시 좀 조정을 좀 받죠. 엔비디아가 전일 좀 상승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정고점 자리를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좀 밀리고 있는데, 큰 흐름에서는 아직 큰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번 주 안에 다시 한번 정고점 터치 한번 테스트하러 올라가지 않을까. 목요일 날 TSMC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반도체 업종에 호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제가 중요하게 봤었던 이제 900선 자리를 강하게 돌파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고점 자리 913포인트인데 일단 지수는 좀 잘 가는데 다른 업종들이 이제 키 맞추기가 좀 나와줘야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기가 좀 쉬울 수 있는데, 당분간은 계속 이 차별화 장세, 여기 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는 업종은 계속 상승이 나오고, 또 조정받는 종목들은, 또 업종들은 계속 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지금 못 오른 쪽이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주도하는 종목이나 테마가 계속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쪽을 계속 공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물론, 많이 올라서 좀 두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짧게 대응을 하시면서 지금 이쪽 업종을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종목들과 테마, 업종들은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 계속 또 공략주로 드리고 있고, 차트적인 면으로도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매매 동참해 보실 분들은 노란톡방 같이 들어와서 매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주들과 2차 전지주들이 하루하루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주들 많이 빨간불을 켜면서 에코프로가 유일한 그 빨간불을 크게 켜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공매도 물량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부터 차트적인 매매 전략까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금종우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일단 이번 주 수요일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목요일엔 TSMC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흐름에 따라서 2차 전지와 반도체주들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지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가 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상승 시그널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부터 알아볼까요? 네, 뭐 지금 처음에 알아볼 테마는 2차 전지죠. 당연히 2차 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가 투자주의 종목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아침부터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상승 시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에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던 자리를 한번 좀 보시면 급등한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아서 어느 정도 또 횡보 구간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한 번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 지금 이거 밸류에이션을 따져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이렇게 또 갑자기 급등 나왔다는 거는 호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공매도 세력에 의한 쇼커버링이나 손절 물량이 강했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조정 시는 매수 관점입니다. 아직 공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되, 일단 비중을 좀 한꺼번에, 그렇다고 해서 비중 가지고 있는 거 다 이 종목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느림시마다 매수 관점이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을 때는, 따라가진 않으시는 게 좋고 어느 정도 좀 거래 대금이 좀 줄었을 때나 조정을 좀 받았을 때 특히 이제 21선 자리랑 이렇게 좀 이격이 벌어져 있는 구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항상 제가 기술적 분석상 말씀 좀 드렸을 때 장대 양봉에 이렇게 따라가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따라가는 타이밍이 아니고 이렇게 21선 자리가 이격이 좀 좁혀지는 구간들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선 자리가 이렇게 눌리는 자리들 괜찮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아직 공매도 물량 한 이틀 정도 후에 오늘 손절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더 남았을 거라 봅니다. 오늘 물량이 좀 나왔다 하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물량이 더 많을 것 같아서 확실히 좀 눌림을 줄 때 더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외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포스코 퓨처 M이라든지 에코프로 BM도 흐름은 좀 더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박스권 자리 에코프로 BM도 역시나 박스권 자리를 돌파해주는 모습이고 포스코 퓨처 M도 일단 박스권 자리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가 나와주는데 역시나 이제 조정 시마다 또 눌림 시 매수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너무 높아서 신고가 자리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 오늘도 아침에 좀 몇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그런 종목들을 공략주로 제가 일단 5장에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상반기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던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인다면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 매수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 지점에서 우리가 또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승 시그널 다음 테마는 어딜까요? 네, 어제 저녁에 러시아가 흑해 곡물 수출 관련해서 협상이 결렬이 됐죠. 그래서 일단 어제 저녁에 6시 이후에 나왔던 뉴스라서 시간 내로 어제 곡물 관련주들이 시간 내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바로 갭상승으로 좀 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장주로 볼 수 있었던 종목이 이제 한탑이었고 사주 동화원도 비슷한 종목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어제는 사주 동화원이 시세가 안 나왔고 오늘 좀 시세가 나온 종목이고 어제 한탑이 좀 반등해서 올라왔었는데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료, 사료 곡물 테마 종목들은 그때그때마다 대장주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매매할 시기는 제가 아침에 브리핑을 하는 영상에서 말씀 좀 드렸는데 갭 뜨면 일단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또 협상이 결렬이 됐지만 뭐 갑자기 또 협상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만한 게 좀 별로 없어요. 계속 곡물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상승할 것인가. 물론 지금 흑해 쪽을 막아놨기 때문에 협상이 안 돼서 흑해 쪽으로 못 가고 좀 뒤로 돌아가는 루트를 좀 결정해서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수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동이 거리가 좀 길어지면서 곡물 가격은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직접적으로 이걸로 매출이 증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그냥 곡물 가격 선물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이슈가 좀 돼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2달 전에도 똑같은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뭐 재료적인 판단에서는 이미 좀 알려진 테마라든지 좀 많이 노출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재료 소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제가 노란톡방에 또 말씀 좀 드리기도 했고 영상으로도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일단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뭐 좀 비중이 좀 크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거의 협상이 좀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 번 정도는 더 재상승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지난 협상 때도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좀 두고 협상이 좀 돼서 또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한번 협상이 계속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재반등 나올 수 있지만 뭐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빠져나오는 용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지금 홍수에 의해서 지금 곡물 가격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야채 가격이 좀 급등해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간혹 비료 테마들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홍수가 있었을 때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비료 테마가 좀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이거 여기서 더 갈 수 있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등 시에는 무조건 정리해 주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꾸준히 이 비료와 사료 또 곡물 테마들을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방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 공부 영상을 또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협상 관련된 이슈들은 단발성으로 또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갭상승에 주의를 하시되 또 추가적인 시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공략을 하면 좋을지까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상승 시그널 마지막으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일 또 시간 외로 좀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물적 분할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컴 AI 웹 에디터를 설립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요건 이제 물적 분할해서는 8월 1일까지는 이제 보유하고 계셔야 돼서, 아마, 저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매수를 좀 잡아보셔도 되는데, 좀 눌림시에 매수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아직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확실히 저도 알지는 못해서 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었고 한국과 컴퓨터 관련해서 이제 같은 계열사인 한컴 미드까지도 오늘 상승이 좀 나와줬거든요. 일단 전일 차트를 보시면은 한번 시세가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왔던 종목인데 오늘은 아직 시가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이런 직전에 저항선 구간 한 15,000원 구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를 지지해 주면은 뭐 조금 더 시세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갭이 발생했던 경우에는 이런 자리 갭을 이제 메우러 내려오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장에 좀 밀린다면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차트는 지금 저점에서 올라와주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좀 거래 대금도 터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차트 모양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봤었을 땐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적 불안해서 물적 불안하는 회사 자체에 대한 저도 정보가 조금 부족해요.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채워보고 공부해보고 이 종목은 정말 좀 매매해봐야 될 관점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노란톡방에서 좀 공유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차트상으로는 일단 요 15,000원 구간 요 자리만 좀 지지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재상승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역시나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진 날 장대 양봉 같은 경우는 좀 관망을 하셨다가
요런 자리가 좀 며칠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한번 재상승 8월 1일까지 한번 매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그전에는 한번 더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중주인 한컴 미드 뭐 이런 거는 안 보시고 그냥 한글과 컴퓨터 노려보시되 일단 하루 이틀 정도만 좀 지지하는지 15,000원 자리 지지하는지 체크해주고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한글과 컴퓨터 개별적인 이슈로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 한글과 컴퓨터가 가진 기술이 또 어떤 건지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또 오늘 당장에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후장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리뷰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월 7일 공략주였죠. TCC 스틸이 같은 주에 이제 8%, 12%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쭉 나오면서 지금 현재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32%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데 신고점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요. 코인테크가 지난주 금요일 공략주였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들 관련해서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공략주가 HPSP였는데 이 반도체주들 중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이 있다면 이거가 아닐까라는 말씀 주셨었죠. 세 가지 종목들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뷰 종목들을 좀 많이 줄였죠. 제가 이제 상승했었던 종목들도 좀 많이 줄였고, 새롭게 이제 좀 포트를 좀 늘려가기 위해서, 리뷰 종목들을 좀 많이 줄였는데, 일단 TCC 스틸, 여전히 좀 상승 시세 좋습니다. 그리고, 스틸에서 우리가 이제 깡통? 캔, 마시는 참치캔, 음료수캔, 이런 캔 이제 제조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쪽에 납품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에서는 계속 이제 원통형 배터리, 특히 이번에 사이버 트럭에서도 원통형 배터리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원통형 배터리도 이제 꾸준하게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상승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는 종목인데. 오늘은 약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는데 왜 조정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에코프로의 수급이 몰리는 거지 전반적으로 다 2차 전지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2차 전지 안에서도 각형 그리고 파우치형 그리고 원통형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많이 되고 있고 장비냐 소재냐에 따라서도 또 되게 많이 갈려요. 이런 종목들 다 제가 또 분리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미리미리 좀 드리는 거거든요. 급등 나왔을 때 제가 장대 양봉에서 거의 추천드린 적은 없고 오히려 좀 거래량이 줄었을 때 많이 알려드리는데 TCC 스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고점이긴 하지만 이미 고점하기 올라오기 전에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21선 자리 올라오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상승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긴 한데 아직은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장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리면 제가 이제 주요 드리는 자리가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이런 박스권 자리를 만드는 구간을 되게 좋아해요. 박스권 자리 구간에서. 특히 이제 이런 21선 자리를 안착하는 구간. 여기서 이제 매수를 좀 드렸었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왔을 때 드렸어도 됐는데 어느 정도 이제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걸 보고 미리 좀 드렸었던 종목이고 이런 패턴들의 종목들, 그러니까 업종과 패턴 이런 것까지 다 보고서 제가 공략주를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공략주는 이런 패턴에 나오는 종목들을 좀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코인테크도 좀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에서는 일단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장비 쪽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좀 관심을 좀 못 갖고 있어요. 저는 그 관심이 요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 특히 이제 고점 자리를 돌파 나왔을 때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관심을 좀 못 받고 있고 거래 대금도 없어서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거래 대금 터질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되지 않을까. 역시나 이 종목도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고 조정이 좀 깊게 나오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좀 봤거든요. 여전히 고점 자리 돌파할 수 있는 자리는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HPSP도 이미 좀 돌파한 이후에 제가 추천을 좀 드리긴 했는데 오늘 2% 조정이지만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아직 더 갈 수 있을 만한 종목 HP, SP로 보고 있고 뭐 영업이익도 50% 이상 나와주는 종목인데다가 뭐 대주주도 한미반도체 2대 주주예요. 2대 주주가 한미반도체고 아직은 더 갈 자리가 있고 오늘도 조정은 좀 받고 있지만 조정이 그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흐름은 뭐 상승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라서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밀리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점에서 약간 밀린 거에 불안해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정고점 뚫어주는 자리 다시 한번 아마 내일이라도 뭐 반도체 업종 반등 나오면은 충분히 고점 뚫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략주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 몇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모 화학이에요. 코스모 화학도 역시나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급등한 이후에 역시나 좀 조정을 좀 받았고, 오늘도 역시나 지금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죠. 박스권 자리를 이제 돌파하는 이제 고점 구간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도 증가하고 있어서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자리로 좀 보입니다. 아직은 돌파는 안 나왔어요. 오후장 정도 한번 좀 타이밍을 좀 보고 드릴 예정인데 일단 뭐 오후장에서 좀 더 눌릴지 아니면은 뭐 더 올라갈지 그걸 좀 보고 진입 자리는 좀 잡아서 드리도록 하고 좀 아쉬웠던 종목은 아침에 좀 상승이 좀 이렇게 크게 안 나왔으면은 바로 지금 방송 끝나고 좀 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윤성 SNC였습니다. FNC. 이 종목도 반도체 2차전지 장비 쪽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좀 좋죠. 그리고 조정도 잘 받지 않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종목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좀 반등 이게 조정폭이 좀 적은 종목들을 좋아해요. 조정폭이 적으면서 역시나 이렇게 박스권 자리를 이제 돌파하는 구간을 좀 좋아했는데 일단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좀 다시 한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누림 자리를 좀 보는 편인데 21선 자리를 이탈해서 조금 관심에서 제외했다가 최근에 다시 21선 자리를 안착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좀 봐야겠다라고 있었는데 오늘 좀 드리기에는 좀 바로 또 상승이 좀 나왔어요. 물론 정고점 자리 못 넘었습니다. 정고점 자리 못 넘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자리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공략주로 일단 오후장까지는 보고 드릴 예정인데 일단 오늘 기존에 계셨던 분들, 기존에 계셨던 노라톡방의 분들은 제가 또 강원 에너지로 전일 수익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패턴이 비슷해요. 급등한 이후에 조정받고 나서 이렇게 박스권 자리 이런 패턴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패턴 종목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어제는 이제 종가 부분에서 좀 드려서 오늘 한 7% 넘는 상승이 나와서 하루 만에 이런 수익을 좀 챙겨 드렸었는데 제 방에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이런 차트적인 부분과 이런 뭐 재료적인 면 이런 것까지 다 공략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매매를 제가 드리는 공략주를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테마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차트 패턴은 이렇게 좀 보는구나. 특히 이제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패턴 공부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꾸준하게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좀 공부해 보시면은 분명히 좀 도움 되실 거고 지금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업종들을 공략을 하셔야지 지금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니까 너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PER 낮은 종목들 아니면은 신저가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좀 내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생각을 좀 바꾸셔서 거래 대금도 이제 점점 증가했다가 약간 좀 조정을 받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신고가 뚫기 전에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으로 좀 단기적이지만 그런 종목들로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모화 같은 경우에는 양극 소재 기업으로서 지금 어느 정도는 지지 라인 딛고 올라와주는 흐름인데 오늘 장에서 눌림을 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윤성 FNC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저희가 오전 방송이다 보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후장 대응 전략도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정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노란톡방에서 또 공부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강원 에너지를 한번 공략을 했었거든요. 이런 패턴들을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금종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가의 파동과 패턴, 상승 변곡의 매매 절대고수 박중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변곡 매매로서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건지 오늘의 오전 시그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당장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은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면 대주전자재료가 오늘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나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실리콘 음극재 기업인데요. 오늘 장에서 아무래도 좀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가량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4월에 쭉 오른 뒤로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다시 한번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공매도 수량이 25,000주대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냥 뭐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상반기가 이제 지난 시점에서 상반기 실적이 이제 줄줄 다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대주전자재료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실적 더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오늘 13%, 12, 3%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일봉상에서 이 일목균형표의 상단 그리고 또 전고점이기도 하죠. 6월 초 중순에 나왔던 이 상단 쪽 그러니까 약 11만 원이네요. 그래서 11만 원대를 좀 완연하게 소화한다면 얼마든지 다시금 전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겠다. 추세도 얼마든지 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주전자 재료 자세한 매매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세워보도록 하고요.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박중혁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차트 시그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차트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은요. 바로 NHN이 오늘의 차트 시그널입니다. 글로벌 IT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이버와 한게임이 과거에 합병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회사인데요. 오늘의 시세를 확인해 보시면 어제 오늘 좀 올라주면서 어제가 이제 6% 넘는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2%가량 조정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7월 초까지 쭉 내려오다가 지난주 정도부터 올라주고 있는 흐름인데 주가 하단이라고 봐도 괜찮을지 한번 짚어보고요. 클라우드 사업이 성장을 하면서 다시금 시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NHN 차트 보면서 바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이 좀 성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려다가 1분기에서 2월 이후에 그냥 줄곧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제나 광고, 기술 사업부 등의 주요 사업부는 성장을 견고한데요. 중국 쪽의 커머스 사업부의 회복이 좀 더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 실적이 좀 기대된 부분이 있고요. 말씀처럼 클라우드 사업부의 고성장이 지속할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그 게임 사업부의 턴어라운드가 좀 이루어진다면 주가 상승에 어떤 탄력이 좀 모멘텀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짚어지고요. 최근에 이제 7월 7일 우리 증시가 6월 또 특히 7월 초에 하락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면서 22,800원을 찍고 지금 어제 오늘 기술적 반등 이건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 중에 있는데 이제는 오늘 이후에 22,800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좀 돌리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죠. 그런 가운데 물론 이제 2만 원 중후반부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그러니까 2만 원 지금 5천 원인데 2만 원 후반대 내지는 3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전제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22,800원이라든지 혹은 작년 하반기의 저점 2만 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22,000원, 2만 원을 깬다라고 볼 수 없죠.
뭐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22,000원 또는 최대 2만 원만 깨지지 아니하면 다시금 뭐 이랬든 저랬든 우여곡절 끝에 2만 원의 후반대 내지는 3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가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NHN이 클라우드 사업에 부각이 받으면서 앞으로 주가 턴 어라운드도 기대된다라는 말씀 짚어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은 박준혁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건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준혁 남겨주시면 오늘의 차트 시그널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준혁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 혹은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또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보유 중이신 종목 중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대응 전략들 세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유진테크요. 네, 유진테크가 고민이시고요. 어떤 종목인지 들어봤는데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실까요? 예, 43,600원에 20%요. 네, 43,600원에 20%시고 지금 현재 단가는 33,650원 정도네요. 네. 일단은 물려도 반도체 2차 전지주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좀 전문가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또 앞으로 좀 상승을 추가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한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유진테크 43,600원, 뭐 일단 섹터 자체는 뭐 역시 반도체니까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올해 안 좋잖아요, 실적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개선될 수 있고요. 또 얼마든지 내년, 내후년까지는 바라본다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시청자분 매수가가 좀 높아서 작년 연초 상반기에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 여기서 좀 1년 사셔가지고 그 안에 뭐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끌고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지금 추마해도 되나 해가지고요. 뭐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심하게 내려오는데 그렇게 정도로 많이 빠지면 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밀리면서 유진테크도 지난주 한 7월 목요일, 금요일, 지지난주죠. 이렇게 급락이 떨어졌잖아요. 보이세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너무 심하게 빠진다. 그럼 그럴 때 한번 흔히 말하는 줍줍 한번 조금씩 모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처럼 이제 급등이 나와서 좋긴 합니다만 이런 건 쫓아가지 마시고. 아셨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가고 눌렀다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단기적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한 어떤 타점이 형성이 된 거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후에 어찌됐든 건 중장기적으로 가셔야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네. 매수를 할 때 높은 가격에서 하고 싶으세요? 낮은 가격에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낮은 가격에서 하고 싶겠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내려올 때 남들이 두려워하고 손절할 때 차라리 매수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손절 없이 계속 홀딩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맞죠? 손절 없이 네. 홀딩 하실 거잖아요. 네, 지금. 지금 어차피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더라도 안 내려오면 말고 안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내 매수 단가가 올라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려왔을 때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내려왔을 때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계속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냥 들고 가시고 지금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홀딩 하시고 뭐 안 내려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 내려오면 좋은 거죠. 그리고 내려오면 내려오면은 언제 좀
어느 단가에 매수하면 될까요? 내려오면 안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3만 원이나 3만 원 1,000원대가 오면 분명히 불안할 겁니다. 보유자 입장에서. 그죠? 예, 선생님도 그럴 거고 유진테크를 어제 오늘 사신 분들 입장에서도 3만 1,000원이나 3만 원이 오면 단기적으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떨어서 또 잠 못 잡니다. 그런 자리에서 만약 한 번 더 빠지면 그때 사시면 돼요. 이런 자리들. 보이세요? 화면이? 네네네. 예, 지금 딱 보이잖아요. 그죠? 요런 자리들 사시면 돼요. 안 오면 말고 오면 요런 자리에서 네네.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 첫 번째로 들어봤는데요. 공포의 사고 환희의 팔아라라는 주식 격언처럼 잘 현명하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0234번님께서 수산중공업 2,860원에 비중 30% 보유 중이신데요. 지금 어느 정도는 주가 하단 부근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2,770원 지나고 있고 건설 쪽 관련주로서 요즘엔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가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가 반응이 안 할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좀 매수가가 최근에 하신 거라서 큰 타격은 없으실 거라 봅니다. 그러면 비중이 30%시니까 저라면 3분의 1이나 또는 2분의 1 비중 한번 줄이고 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거래량도 크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다가 추후에 한번 부각이 되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에서는 항상 러프하게 어떠한 매도 타겟을 잡아놓고 매도 주문을 좀 걸어놓고 당장 안 가면 좀 비중을 줄이고 보세요. 비중 많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주가가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은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를 할 때다라는 말씀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8281번님께서 로보스타 38,100원에 비중 50% 절반의 포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좀 로봇 관련주들이 시세를 받으면서 크게 올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당시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40%가량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시청자분님 매수가 38,000원대고요. 비중 50%. 지금 주물량에 반절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물량이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홀딩 하셔야죠. 지금 이제 와서 손절을 할 것도 아니고. 다만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할 거냐라는 아마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렇다 할 반등 없이 하락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등은 더 나올 수 있는데 앞 전고점이 좀 어떤 매물을 완연하게 또 일봉상 일본 균형표죠. 이걸 소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비중을 더 실었다가 충격을 받으면 이제 쓰러지시죠. 그러니까 그렇다가 또 이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득이 돼야지 약이 돼야지 독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로보스타 차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이 50%가 들어가셔서 부담이 되신 거지 종목에는 큰 어떤 문제나 영향은 없습니다. 상승한 이후에 지금 그냥 가격 기간 조정이 있는 거고요. 다만 1월 18일 가격대 요 봉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봉이 무너지면 이제 근접은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멀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1월 18일에 나왔던 죄송합니다. 이 네모 칸으로 한번 그어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러프하게 대충 찍었는데 요 구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그러나 여기는 반드시 사수를 해야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로브스타 입장에서는. 이게 무너지면 못 간다가 아니라 좀 더 많은 고생을 할 수 있다. 이 안으로 안 들어오면 좋고 들어온다면 분명히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온다면 그때 한번 무엇을 할 것인지 안 올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 이 박스 안으로 하단으로 만약 온다면 거기서 한번 배팅을 할 건지 무조건 배팅을 할 건지 아니면 좀 보고 턴할 때 배팅을 할 건지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한다면 하단부 이탈한다면 추가 매수해서 올라가면 좋지만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미리 전략을 세워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막상 정말 내려왔을 때 어떡하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발맞춰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비중이 크신 만큼 잘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일단 주가 하단 부근까지 미리 체크를 해주시는 게 향후 대응에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문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3396번님께서 뉴인텍 보유 중이시고요. 3,783원에 비중 20% 보유 중이십니다. 차트가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지난달에 25% 하락한 적도 있고 오늘은 좀 필요침을 많이 쏘고 있는데 20%까지 올랐다가 8%까지 내려오는 흐름이거든요. 이 종목의 대응 전략도 궁금해요. 지금 유상증자 때문에 권리락으로 인해서 가격의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3,700원이면 상당히 높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이후에 아마 뭐 이제 개별 그 이슈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유상증자 받을 거냐 말 거냐 그건 선택의 영역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3,700원을 가기에는 너무 버겁죠. 예, 거의 뭐 8, 90%가 올라야 지금 매수가 부분 갈 텐데, 그러니까 이건 권리락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지금 14.83 정도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샀던 가격보다 더 빠진 건데 이 부분은 이제 권리락으로 인해서 빠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보상을 받거나 유상증자 참여를 하셔서 진행하면 될 텐데 이거는 증권사 해당 거래하시는 증권사 전화하셔가지고 좀 일정을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모습을 본다면 지금 계속 걸리잖아요. 4월 달이나 5월 그리고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랐다 내려왔다. 지금 계속 요 2,400원 언저리에서 지금 계속 걸리니까 지금 주가 스스로 2,400원대 여기를 완연하게 소화하면 뭐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일반적인 잣대로 보면 지금 좀 이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고민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증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일정 좀 확인하시고 이후에 그 부분은 좀 대응을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건 약 2,400원, 2,000원 중반대, 2,400원, 뭐 300원이든 어쨌든 2,400원이 완연하게 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다시금 회복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그다음은 그다음이니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증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직접 또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노란톡방 통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함께 고민을 해보고 있으니까요. 함께 들어오셔서 종목 공부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지 한번 리뷰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좀 변곡 매매가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7월 14일 지난주 공략했던 종목이죠. FST가 벌써 32%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반도체주들 중에서 오르지 않은 종목이 있다면 이 종목이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심지어 반도체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혼자 26% 상승을 오늘 하루에 보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짚어보고요. 신성 ENG가 또 그 전거래일에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3거래일 만에 지금 8% 수익권에 들어와 있고요. 클린룸 관련주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대한광통신도 살펴볼게요. 6월 27일 공략주로 광섬유 관련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현재 12% 수익 중입니다. 세 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로 다뤄볼까요? 네, FST는 그 SNS텍이라고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EUV 어떤 관련주로서 FST가 먼저 좀 선별적으로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7월 6일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반도체나 우리 시장에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얼마든지 가격적으로는 2만 원, 18,000원 뭐 노란톡방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방송상에서는 이제 턴하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7월 14일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오늘 뭐 상한가를 찍었었나요? 29.29% 상한가까지 받다가 지금 내려온 모습인데 저는 이 14일 이제 진입을 했을 적에 첫 하락했었던 부분 24,000원 정도까지만 회복해도 만족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오늘 더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땡큐죠. 감사합니다 하고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은 끝나지 않았다.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생각보다 더 올라와서 땡큐긴 합니다만 아직은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올해 어떤 신호를
보였던 자리에서 그냥 계속 같은 자리에 맴돌고 있죠. 얼마든지 더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유자는 또 보유자대로, 없는 분들은 없는 분대로 또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성 ENG죠. 신성 ENG는 제가 또 뭐 지난주부터 계속 노란톡방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7월 3일입니다. 7월 3일에 상승 변곡이 좀 발생을 했고 그 상승 변곡의 약 중간 지점인 약 가격적으로 2,650원 정도가 딱 중간 지점이었고요. 그 지점에서는 얼마든지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구조고 다만 이제 이대로 갈 거냐 혹은 내려왔다 갈 거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좀 미리 다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고 현재 주가가 상단과 하단을 기준으로 중심에서 잠시만요. 중심 이하에서 이렇게 상단 쪽으로 갔다가 내려오느냐 혹은 상단을 뚫고 올라가느냐 반대로 중심 이하로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느냐 혹은 하단을 깨고 내려가느냐 혹은 계속 옆으로 눕느냐 먼저 눕는 모습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 하에 올라간다면 상단 쪽 뭐 단기적으로 5% 뭐 10% 어떤 틀을 잡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중심 이하 매수 잡고 상단 쪽 1차, 그 다음 2차는 상단 돌파하는 거. 뭐 그건 결과론적이니까요. 또 내려온다면 하단부에서 오히려 매수하면 더 좋겠죠. 내려온다면이죠. 대신에 하단부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뭐 저점 매수 되는 거니까 좋겠지만 하단이 이탈됐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해야 한다는 점.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지금 수익 구간에 있다 보니까 한번 보유자는 또 보유자대로 없는 분들은 또 한번 계속적으로 주시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대한광통신의 경우는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이죠. 6월 좀 이전에 좀 공략했었던 종목인데 물론 공략하고 나서 수익은 났습니다. 그리고 또 7월에 조정이 나왔다 다시 한번 올라오고 지금도 보면 대한광통신은 아까 앞서 우리가 봤던 신성 ENG처럼 상승 변곡이 나왔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 아래에서만 사면 먹을 걸 주죠. 하단부까지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중심의 기준으로 하단부까지 왔다가 반등 나오고 하단부까지 왔다 반등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이제 상단에서는 계속 못 가잖아요. 상단에서는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놀고 있으니까 중심 이하 하단에서는 매수고 상단에서는 수익 실현 매도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다가 상단 돌파하면 또 새롭게 보면 되고 그러다가 하단 깨면 리스크 관리하면 되고 그래서 박스 수렴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그죠? 하단 이탈한다면 매수자는 일단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면 되고 상단 돌파하면 뭐 땡큐죠. 감사합니다가 되겠고 혹은 새롭게 어떤 접근의 기준이 또 탄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곡 매매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오늘 공략할 종목은 MDS 뭐 영어가 좀 들어가서 MDS 테크가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경우는 어제 좀 이제 물론 이 종목이 어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삼성물산에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가 인허가가 기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스마트 도시 인허가 기간이 좀 단축된다. 어떤 이슈가 떴고요. 거기에 이제 삼성물산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좀 밀접한 관계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MDS 테크가 그 삼성물산과 과거에도 네옴시티를 하는 가운데 그 디지털 트윈 기술 파트너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MDS 테크의 경우는 어떤 기술적으로나 혹은 뭐 변곡이라든 기술 차트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뭐 이제 차트로 접근하려면 앞에서 이제 히스토리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재료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도시에 대한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물산과의 함께 파트너사로 과거에 했었던 이력 그러니까 개연성으로 제가 한번 재료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MDS 테크는 현재가 이하로 보실 수 있겠는데 역시 이제 하단부죠.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거니까 약 2,000원대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맥자리가 될 것 같고요. 상단으로는 결국 이제 일봉상에 그 일목균형표 구름을 뚫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두툼한 구름을 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런 두툼한 구간을 뚫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런 얇은 공간을 치고 가는 게 더 쉽겠죠. 기술적으로. 우리도 만약에 적군을 공략한다면 큰 성이 있는데 정문을 뚫고 가는 것보다는 옆에 빈틈을 치고 가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MDS 테크 같은 경우도 정문을 뚫고 가려다가 지금 머리 맞고 눌렀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의
기간 조정도 갖고 다만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이런 자리, 요런 구간들을 치고 가면 뭐 좋지 않을까 싶겠고요. 어쨌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올라오는 가운데 이제 이런 자리들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런 자리만 크게 훼손하지 아니하면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이후로도 거래량이 터지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전고점을 탈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격이 벌어져서 상투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다 고점 매수를 한다던가 혹은 뭐 보유자 입장이거나 혹은 또 신규자 입장에서도 전고점을 뚫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전고점을 뚫었을 때 뭐 거래량이라던가 주요 선들이 따라가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앞선에서 이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재료가 있고 기술적으로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해서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공략했던 종목이죠. FST가 2거래일 만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의 공략주인 MDS 테크까지 대응 전략들, 자세한 매매 전략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를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